이슈 오늘입니다. 소나무 제선충병, 소나무 에이즈라고도 하죠. 소나무를 멸종을 불러올지도 모른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정부는 소나무 제선충병에 대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나무 제선충병 방제에 쓰이는 약재가 굉장한 고독성이어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서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김중진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뭐 매년 들려오는 소식 중에 하나가 사실 소나무 제선충병 소식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네, 대대적인 방제 작업도 벌이고 있는데 그런데 이 방제에 쓰이는 살충제가 그렇게 고독성이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이제 특히 여기 쓰고 있는 그 약재가 아바맥틴이라는 약재인데요. 네. 이 아바맥틴에 대한 약재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고독성 농약으로 분류하고 있고, 이 아바맥틴은 청산가리와 같은 동급의 위험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 우리가 시청자분께서 조금 더 이해를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이 아바맥틴이라는 이 고독성 농약 살충제를 1.8%짜리를 3,000배로 희석했을 경우에 그 물로 희석했다면 그 논밭에 뿌렸을 경우에도 네. 해충이나 고충류 이런 부분들이 그 자리에 다 모두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자 취급 2년까지 받아야만이 사용하는 가능한 그런 고독성 농약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가 지금 대구 경북 특히 경북 지역에 약 40% 이상 사용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또 참고로 이 고독성으로 기준하는 이 세계 기준에 보면은 LD50이라고 해서 우리가 5에서 50mg/kg인데, 특히 우리가 일명 알기 쉽게 ppm으로 이렇게 환산할 수 있는데, 네. 아바맥틴 같은 경우는 8.7mg/kg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이 알고 있는 청산가리는 5mg/kg으로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LD5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거는 이제 반수치사라서 실험 대상의 50%가 죽는 독성 기준이 아바맥틴이 8.7이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요. 고독성이죠. 네, 이 말씀만 들어보면 1.8%를 3,000배 물에 희석해도 해충 곤충이 다 그 자리에서 죽고, 네. LD50, 실험 대상 50%가 죽는 독성 약품이다. 그런데 이걸 소나무 제선충병에 사용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수치를 보면 경북 도내에서만 이게 36만여 그루에 사용이 됐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또 40%가 사용이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위험한 약재라면 사람에게도 당연히 해가 끼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런 고독성 약품을 이렇게 이제 정부 당국에서 네네. 제대로 실태 파악도 하지 않고, 특히 또 이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학조사도 좀 필요한 부분인데, 특히 또 최근에 또 이런 소나무 제선충 방제를 하기 위해서 또 항공 방제 이런 살충제인 이런 티아클로프루리라는 이런 약품도 있습니다만은,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양봉업자들 특히 뿔벌에 치명적으로 해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또 피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오늘 제가 들은 정보로는 저희 성명 보도가 나오고 언론 보도가 되다 보니까 양봉업자들도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좀 진행한다, 이런 말까지 좀 들리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이런 약품들로 인해서 자시라든가 또 솔잎, 또 우리가 또 경북 지역에는 송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송이가 나고, 또 특히 또 우리 산에서 나는 임산물들 있죠. 나물이라든지 이런 나물. 이런 부분에도 이런 약품들이 방제로 인해서 농약 성분이 잔류가 됐는데, 이런 거에 대한 실태 조사나 역학 조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소나무 제선충병 방제에 이 아바맥틴이라는 약재가 언제부터 사용이 된 건가요? 지금 사용된 거는 꽤 한 16년 정도 된 걸로 이렇게 나오면 꽤 오래됐죠. 그렇게 오랫동안 사용이 됐고, 심지어 우리가 먹는 걸로 쓰이는 솔잎, 송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실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작년도에 산림청에서 그 방제약품에 대한 약종 선정 회의가 있는데 네네. 그 했는 자료를 저희들이 입수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냈습니다. 네네.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이 약종 선정 회의를 지난 할 때 이런 특히 고독성 농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또 식용까지 확대한 거예요. 그럼 뭐 확대할 때도 이런 무슨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성분에 대한 성적서를 달라고 하니까 성적서는 또 없어요. 저희들한테 줄 수도 없고 그걸 농약 제소 회사한테 물어봐라. 네. 뭐 이렇게 하면서 회피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 도저히 안 되어서 이것도 이제 국회 차원에서 진상 요구를 했습니다. 대구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럼 산림청에서는 계속 잘 모르겠다는 회피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달라면 없고, 특히 또 국회에서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아직까지 자료를 안 주고 있다는 거는 네. 결과적으로 여기에 유해성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검증 성적 이걸 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선정됐다는 것에서 매우 큰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이런 약종을 모두 다 선정을 해서 정해서 써도 된다라는 걸 허가를 한 걸 텐데 그런 네, 뭐 시험 성적서를 좀 알려달라고 한 건데 그것마저 공개를 안 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네네. 저희들이 이제 산림청에다가 이런 식품 의약안전처에서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있거든요. 네네. 또 이게 이제 산림청하고 또 이게 또 먹는 먹거리에 대한 부분은 또 식품의약안전청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또 보면은 우리는 잔류 허용 기준이 있는데 이런 작물에 대한 잔류성 시험 성적서를 바탕으로 해서 약종 선정을 해야 되는데 네네. 이거는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업무 소관이 좀 다른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산림청에서 이 약품을 비식용에서 식용으로 확대한 부분도 좀 잘못되었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자료를 당연히 공개를 요구하면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개 처리하지 않고 있고 아직도 그 자료를 못 내놓고 있다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금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저희들도 지금 이 부분에서 계속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게요. 16년 동안 이렇게 사용됐다고 하면 이미 땅에도 축적된 농약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것도 좀 문제고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고독성 농약. 2012년 6월 정부의 고독성 농약 시중 유통 금지 조치로 인해서 국내에서 유통이 될 수 없는데 이게 보통 농약으로 둔갑이 돼서 사용이 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 당시에 정부에서는 맹독성과 고독성 농약을 이제 분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생산이나 유통, 판매 금지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네. 그런데 정부에서 12년도 당시에 이 아바맥틴이라는 이런 고독성 농약을 어떻게 해서 보통 독성으로 둔갑시켜갖고 소나무 제선충 약재뿐만이 아니고 네네. 과일이나 채소 등 이렇게 강범위하게 농약 살충제로 사용하고 지금까지 있다는 데 문제고 또 아시다시피 또 우리가 많이 우리 국민들이 먹고 있는 채소들 중에 특히 상추 같은 경우는 네. 국내 기준하고 해외 기준하고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국내 기준을 보시면 해외 기준 대비하면은 약 70배 높은 기준으로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잔류 농약의 이런 성분들을 높게 관리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냐?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내 기준이 너무 높게 설정돼 있는 부분 또 하나 이런 고독성 농약으로 분류하는 부분을 넘어가기 위한 그런 기준을 상향했지 않는 나는 의심이 좀 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 소나무 제선충 방제만이 아니라 과일과 채소류에도 실제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이런 먹는 먹거리 부분하고 네. 또 우리가 쓰고 있는 조경수라든가 우리 또 이런 일반 우리
뭐 그런 각종 나무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응애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상추 같은 거는 제대로 이렇게 씻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잔류농약 맞습니다. 기준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것도 국제 기준보다 70배나 높다고 하니까 정말 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국제적 기준에 그러면 맞춰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는 부분이 왜 그 기준은 국제 기준을 따르면서 네. 어떻게 해서 이런 아바맥틴이라는 이런 고독성 살충제를 보통 농약으로 했느냐는 거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런 거가 문제고 특히 네네. 또 산림청에서 또 이렇게 말하는 부분에서 또 아바맥틴 1.8% 희석하면은 고독성이 보통 농약으로 뭐 되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하는데 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3,000배를 희석해도 반수 치사량이 50%가 다 죽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냈느냐. 그리고 여기서 또 저희들이 지난 2월 16일 날 저희들이 이제 국회에 진상 요구하면서 마침 네. 또 국회 농산위원회가 열렸어요. 네. 그때 관계되었던 국회의원분이 산림청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아바맥틴 1.8% 희석하면은 고독성이 보통 녹성으로 되어서 사용하는데 문제 없다는 산림청장에 대한 답변이 나왔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당시 국회의원께서 산림청장한테 그러면 청산가리를 희석하면 문제가 없느냐고 질의하자. 그러면 산림청장이 국회 속기록까지 좀 삭제를 해달라. 그럼 결과적으로 이 무슨 문제가 많이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산림청에서 말한 1.8%를 희석하면 문제가 없다는 걸 잘못됐다는 걸 인정한 셈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고독성 농약에 대한 그러면 예를 들어 임상에 대한 문제 없다는 성적표를 내놓던가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게 말입니다. 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아바맥틴을 사용하면은 2년 동안 거기 입상 금지라든가 또 특히 이런 농산물 채취 금지하라는 팻말이 다 포착됩니다. 네. 그럼 그렇게 그러면 왜 붙이냐는 거죠. 그럼 지금 시간이 하지 말아 해놓고. 네네. 지금 시간이 네. 많지 않아서요, 대표님. 네. 그러면 끝으로 이 고독성 농약 무분별한 사용을 막아야 되잖아요. 정부에 요구하고 네네. 싶은 사항이 뭔지 좀 짧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특히 이런 공인 시험 성적도 없이 이렇게 약정 선정이 되는 부분에 대한 이런 거는 명확하게 국민을 농안하고 국민 안전을 제대로 안 지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산림청과 농지청에 대한 이런 특별 감사를 저희들 요청을 했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고독성 농약을 보통 농약으로 둔갑했는 부분에 대한 유통 과정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찾아야 되고 또 이러한 부분에서 또 피해가 받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농약 피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야 되고 네. 특히 또 이런 부분에서 국제 기준과 국내 기준이 차이가 많으니까 농약 유해성 평가 기준이라든가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국제 기준으로 맞춰 달라는 거. 네. 그런 부분을 강력히 좀 요구하는 것입니다. 네. 아바맥틴뿐만이 아니라 고독성 농약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보다 맞습니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꼭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구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김중진 대표였습니다.